한국 경제와 트럼프 관세의 충격.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요즘 느끼고 계신 경제적 불안감은 결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갑이 자꾸 가벼워지는 이유, 일자리 소식이 자꾸 안 좋은 이유, 그리고 정부는 경제 회복을 말하는데 우리 삶은 왜 더 힘들어지는지.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대양을 건너 한국의 실업, 물가, 가정경제를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뉴스에서 봤던 미국의 관세 뉴스, 혹은 한국 수출이 줄었다는 뉴스들. 그게 정말로 나와는 무관한 먼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트럼프 관세가 정확히 어떻게 한국 경제를 타격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추상적인 경제학 이론이 아닌 여러분의 지갑, 일자리, 자녀의 취업 전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규모와 현황. 먼저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봅시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전대미문의 규모의 관세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25에서 30%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은 무려 145%의 관세가 붙었습니다. 이건 거의 금지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플레이스테이션 5가 원래 가격이 $499라면 중국산에 145% 관세를 더하면 약 $1218가 됩니다. 거의 2.5배 가격이 되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이 충격을 감지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옷 가격 17% 상승, 신발 가격 20% 이상 상승, 자동차 부품 평균 15% 상승, 장난감 10에서 25% 상승, 가전제품 5에서 18% 상승. 미국의 여러 경제 연구기관들이 계산해 본 결과 평균적인 미국 가정이 연간 약 $3,800의 추가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당 약 450만 원이 추가로 나가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관세는 외국 정부가 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경제학자들, 기업 임원들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관세의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수출의 위기. 이제 한국의 상황을 봅시다. 한국의 수출은 거의 생명줄입니다. 작년 한 해 한국의 수출액은 약 $630억 기록했어요. 우리 GDP의 약 40% 이상을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미국 수출 비중 12%, 일본의 18%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대상국이 어디일까요?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출 대상국입니다. 총 수출량의 약 13에서 15%가 미국으로 갑니다. 절대 작지 않은 비중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미국으로 수출될까요? 첫째,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량이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이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컴퓨터, 휴대폰, 서버. 모두 반도체 없이는 만들 수 없거든요. 둘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차량은 연간 약 100만 대대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의 미국 생산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상당수가 한국에서 납품됩니다. 셋째, 디스플레이와 전자제품.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모니터, TV, 가전제품들. 넷째, 화학제품과 소재.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순도 화학약품, 자동차 배터리 소재 등. 이 모든 것들이 미국 관세의 타겟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부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런 관세가 실행된다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기아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차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더 싼 국내 차나 다른 나라 차를 선택하게 돼요. 판매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완성차 업체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체 공급망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 거예요. 현대기아의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업체들, 마이너스 엔진, 변속기, 배터리, 전자제어장치 등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한국 중소기업들입니다. 현대기아의 판매가 떨어지면 이들의 주문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품업체들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2차, 3차 협력업체들까지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이 미쳐집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시작.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확실해지자 미국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관세가 낮은 국가들로요. 삼성, LG, 현대기아 같은 한국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했던 것들을 베트남, 태국, 인도 같은 나라로 옮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기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산시설과 공급망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면 다시 돌아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도에서 2019년 트럼프 일기의 관세 전쟁을 겪었어요. 그때도 많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겼고 그 이후로도 계속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일어나고 있나요?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 계획 축소.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는 삼성, LG, 현대기아 등의 공장 확충 계획들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생산시설의 미래 불확실성.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의 수요 전망이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공장들은 새로운 투자나 확장을 미루고 있어요. 공급업체들의 실적 악화.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 반도체 소재업체 등 미국 수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이 먼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을 보면 2024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였습니다. 거의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분기로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지만 이미 여러 기관들이 이를 0.7에서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취업 시장의 악화. 신규 취업자 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신규 취업자는 약 16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15만 명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고 내년은 11만 명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작년 12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계절 변동을 감안해도 이상할 정도의 감소입니다. 내수의 위축. 일자리가 줄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소비가 줄어들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개인의 구매력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음식, 의류, 교통, 통신 같은 생활 필수품 구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가계가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현재 약 1,900조 원대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집값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금리가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 가계는 여유 자금이 없어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 투자의 감소.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전망이 불확실해졌어요. 내수 소비도 약해졌어요. 금리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따라서 기업들은 신규 설비 투자나 공장 확충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설비 투자 전망을 보면 올해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투자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더 줄어요. 그러면 소비가 더 줄어요. 그러면 경제가 더 악화돼요. 이게 악순환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시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올랐고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잃고 있어요. 여러 조사 기관들의 발표를 보면 미국 소비자 심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에 수출해야 산다. 미국 시장이 수축하면 한국의 수출이 수축합니다. 미국 기업들의 한국 부품 수요도 줄어든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전자제품 회사 등이 생산량을 줄이면 그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의 주문도 줄어듭니다.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다. 현대기아, 삼성, LG 등이 미국에서 제품을 팔지 못하면 이들 기업의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출이 급감했고 실업이 늘었고 가정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 타격 향후 612개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은 한국의 수출액 계속 감소, 제조업 고용의 더욱 심각한 악화, 대기업 실적의 부진, 기업 구조 조정 시작, 중소기업의 폐업 급증, 중기적 영향, 관세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이 한국 밖으로 재편되기 시작,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 실업률의 본격적 상승, 정부의 고용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족 심화, 부동산 시장의 침체 심화, 장기적 구조 변화. 만약 글로벌 보호주의가 장기화된다면 한국의 글로벌 수출 기반이 축소, 국내 산업 다각화의 필요성 대두, 새로운 시장 개척 움직임, 산업 재편 과정에서의 사회적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수출 기반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로 인한 미국 시장 축소, 미국 기업들의 투자 감소, 공급망 재편. 이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현재는 이미 영향이 시작된 단계다. 수출 통계가 부진하고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들은 이미 진행 중인 현상입니다. 셋째,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보호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서의 생산을 줄이고 다른 나라로 옮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내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정부의 대응책이 충분한지 의문이다. 정부는 기업 지원책, 고용 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이 제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같은 것들은 한국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거든요. 다섯째, 개인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직업 기술 개발에 투자하세요. 저축 비중을 높이세요.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하세요. 가계부채 관리에 신경 쓰세요.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공급망 재편의 물결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도 적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은 기업의 전략, 정부의 정책, 그리고 우리 개인의 준비가 모두 필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춰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알고 함께 대비할 때 우리 경제가 더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